안녕하세요. 대전 충남 녹색연합 임종윤입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의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기후위기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동희, 김나연 청소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동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 NGO 단체들에서 현재 청소년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19살 김동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9살이지만 제가 고학생이라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미래의 유권자 청소년 김나연이라고 합니다. 네, 4월 15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인데요. 청소년들은 총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먼저 동희님부터 총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번 총선을 안개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게 혹시 안개 같은가요? 안개다! 네, 우리는 보통 안개가 끼면 되게 해도 잘 안 보이고 뒤에 있는 물체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이번 총선도 우리의 미래가 좀 불투명해 보이는 안개와 같다고 저는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저는 이 기후위기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써 이제 우리 안개가 걷혀서 해가 잘 보이는 그런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을 땅 따먹기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땅 따먹기라는 게 여러 사람들 중에서 땅을 제일 많이 차지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땅을 더 많이 차지하는, 즉 의석수를 더 많이 차지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약 30석 정도 되는 의석을 가지고 많은 정당들이 이렇게 의석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인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정당들이 이 국회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네, 그림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총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죠? 네, 저는 어렸을 때 제2공단 선생님의 자서전을 읽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저는 기후위기 문제는 그냥 북극곰이라던가 남극에 있는 펭귄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녹색연합의 송순호 활동가님께서 강연을 해주셨었는데 그때 저한테 청소년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멸종위기종이 될 수 있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뭔가에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었었는데요. 비단 동물한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잦아지는 태풍, 가뭄, 폭염 등의 문제와 같이 이게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또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알게 된 뒤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까지 사실 환경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유네스코 동아리에 가입하게 됐어요. 그 유네스코 동아리에서 레인보우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환경을 주제로 1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환경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 후로 청소년상 배움터라든지 다양한 기후위기 관련 활동을 해나가면서 환경에 대해서 더 배우고 하면서 더욱더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총선 후보자들과 정당에서 기후위기 관련된 공약들을 많이 냈는데요. 그 공약들을 살펴보고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팻말을 들어주실 거예요.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은 그린 뉴딜 기본법 제정,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금지, LNG로 전환, 전기 수소차 육성, 재생에너지 3020 정책 확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동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그냥 그런 내용을 선택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좋으나 이것을 어느 시점까지 몇 %를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정책은 아니어서 좀 아쉽고 또 그냥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냥 그래요라고 정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안 없이 이렇게 말로만 공약을 세웠을 경우에는 이게 직접 실제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가 그동안에도 너무 많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그래라고 했습니다. 또 전기 수소차 육성 에너지 제로 빌딩 지원을 강화하는 것 물론 좋지만 자전거와 버스 등 대중교통을 먼저 활성화하는 게 더욱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미래통합당인데요. 미래통합당은 열심히 공약을 찾아봤지만 교육이 공약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별히 있다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재생 에너지 비리 특검법을 제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공화당도 기후위기 공약이 없었는데요. 원자력을 50%로 확대하고 전기세를 인하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우리공화당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동희님부터 말해주세요. 네, 저는 화나요를 골랐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미래통합당과 같이 거대한 정당에서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없다는 점이 많이 아쉽고 좀 화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원자력은 정말 위험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봐서 알지만 정말 위험한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핵폐기물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미래 세대가 떠나야 하는 문제인데요. 이것을 저희한테 떠넘기는 듯한 태도가 조금 화가 나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도 동희처럼 화나요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기후위기 공약이 전혀 없었고, 이런 거대 정당이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원자력 50% 확대는 정말 저희 세대에게 남겨진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화나요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은 1호 공약을 그린 뉴딜로 했고요. 전기자동차 1000만 대 시대에 석탄화력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 탈탄소 산업과 농업을 적극 육성하겠다, 그린 뉴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동희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저는 정의당 공약에 대해 좋아요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정의당의 공약들은 매우 자세하고 또 미국에서 그린 뉴딜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그린 뉴딜을 정책화하겠다는 점이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좋아요라고 했는데요. 동의와 마찬가지로 그린 뉴딜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되게 인상 깊었고요. 그냥 막연한 그린 뉴딜이 아니라 좀 더 자세한 정책적인 부분을 많이 가져왔다고 생각해서 좋아요라고 했습니다. 민중당입니다. 민중당은 노동자, 농민,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했고요. 구조조정이 예정된 탄소 기반 산업 노동자의 실업수당, 교육, 일자리 등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중당의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좋아요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기후위기로 인해 그 기본권이 가장 침해되는 사람들은 이제 뜨거운 날에도 밖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나 농민, 그리고 그런 에어컨을 틀 수 없는 취약계층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 그리고 또 저도 이제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책을 생각을 해보면서 고민이 됐었던 게 이제 구조조정이 예정된 탄소 기반 산업 노동자들을 어떻게 하느냐였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실업수당을 제공을 하고 또 일자리 중개 등을 한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냥 그래요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노동자, 농민,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에 대한 정책을 마련한 것은 다른 정당과 다른 부분으로 정말 좋은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자세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아쉬워서 그냥 그래요라고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녹색당입니다. 녹색당은 정의당과 마찬가지로 1호 공약을 그린 뉴딜로 했고요.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선언하겠다고 했고 2050 탄소 배출 제로 하겠다고 했고 재생에너지 2050년까지 100%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농민 기본소득이나 여성 농민 지원하겠다는 정책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희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 녹색당을 또 좋아요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모든 정당들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이제 기후위기 정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 그린 뉴딜을 1호 공약으로 채택을 했고 또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을 제정을 했고 또 2050 탄소 배출 제로
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이제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확대하겠다는 그런 정책도 있었고 또 채식 선택권을 이제 확대시킨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좋아요라고 했는데요. 저는 특히 매우 좋아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동희가 말한 대로 자세한 정책적 방안이 그려져 있다는 점이 매우 좋았고요. 또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실행하겠다는 공약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는 다른 정당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내용이라서 인상 깊었고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저희의 행동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이런 부분을 짚어주고 또 정책으로 마련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매우 좋아요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청소년들의 정당 공약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정말 좋은 공약도 있었고 좋지 않은 공약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공약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것만은 제안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한 4개 정도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기후위기 관련된 교육을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교육을 정말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통합과학 시간에 엘니뇨나 라니뇨 그런 거에 대해서만 배웠지 기후위기에 대한 건 배운 적이 없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기후위기와 관련된 기사들을 직접 찾아보다 보니까 기후위기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 이제 가르치지 않는다는 현실이 좀 화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후위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기 시작할 첫 세대인 저희가 이것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이것을 막기 위해 어떤 걸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 분야에서의 정책인데요. 저는 자전거 도로를 확대하고 또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서 교통 부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타는 편인데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아서 자전거를 탈 때 도로로 가게 되거나 인도로 가게 돼서 되게 위험한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 중심이 아닌 자전거와 사람 중심의 도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대중교통의 경우 사람들이 타려면 이게 차로 갈 때보다 더 빨라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대전만 봐도 대덕구에서 유성구로 넘어갈 때 거의 1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되는데요. 아까 녹색당의 정책에서 2050 탄소 배출 제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되는데요. 재생에너지를 뭐 2050년까지 100% 전환하겠다 이러한 목표들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큰 문제가 지금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지역이 다르다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에서 사용한 에너지는 이제 다 당진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때 발생하고 있는 되게 이산화탄소도 많고 온실가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각 지역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또 이것을 또 재생에너지로 발전하게끔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통농업과 소농의 확대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2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뭐 베트남이나 러시아와 같은 이제 거대 식량 수출국들에서 식량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식량 전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대농해 같은 경우에는 농약도 많이 살포하고 비료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한 농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통 농업과 소농의 확대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첫 번째로 수돗물 식수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수돗물 식수화가 된다면 많은 생수병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학교에 다니다 보니 많은 친구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친구들 중에 몇몇 친구들은 아침마다 새로운 물병을 가져와서 마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물병이 플라스틱 생수병을 말하는 건데요. 500ml 정도 되는 생수병을 매일같이 가져와서 마십니다. 그러면 그 생수병은 그대로 다시 재활용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소비와 생산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구조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럴 경우 계속 탄소가 배출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아예 막기 위해서는 수돗물 식수화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채식 선택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옥수수 16kg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를 보면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식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를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은 메탄가스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채식을 하는 것이 정말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어른들에게 한마디 짧게 해주신다면요? 기후위기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저를 비롯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래에는 생존권을 고민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기후위기 문제에 관심을 갖고 행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제가 살아가는 미래가 보다 밝았으면 좋겠고 제 미래에 많은 친구들이 살아가는 미래 또한 밝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평균 나이 55세 국회의원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저는 현재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거든요. 2050년에 제가 살아있을지 죽었을지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지금 당장 빨리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말 강력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안이 마련되고 여러 시민분들이 힘을 합쳐서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의 유권자인 나연, 동희님과 기후위기에 대해서, 총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총선 공약을 잘 준비해서 정당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들을 해야만 이 기후위기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후위기 지금 행동하라!